제가 이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실정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몇 말씀만 이렇게 드린다면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이 이렇게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외교가 국제사에서 이렇게 실종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구한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20 정상회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20개 국가가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요. 이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난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세계 강대국이 지금 현재까지 불과 이제 8,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날 G20 정상회의에 참여해서 어느 나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지 아직까지도 청와대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도대체 지금까지 대한민국 외교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어떻게 G20 정상회의를 준비했길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다뤄질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단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만 봐도 정말 이 앞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안보 외교의 파탄이라는 것이 이제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도 비춰지고 있는 매우 비극적인 현실이다.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흔히들 이제 구한말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년 전 구한말 시대는 일본이 세계를 주름잡듯 시켰지 않습니까? 일본이 맨 먼저 중국을 이제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제외시켰고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차례차례로 물리치면서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지배권을 가졌고 그것이 이제 식민지 통치라고 하는 그런 비율을 우리한테 안겨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는 20세기 말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경쟁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일본 대신에 지금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명을 이렇게 딱 쥐고 있고 21세기 내내 100년 내내 미국의 영향력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마치 중국이 미국을 2050년도쯤 되면 따라잡을 걸로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물론 있지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군사 첨단 기술이 미국을 따라오려면 중국이 아직도 어린 강아지에 불과해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단 군사력에서의 차이는 절대로 중국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군사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힘의 경제 그리고 힘의 외교, 힘의 군사 정책을 통해서 21세기 내내 미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겠는데요.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런 거를 알면서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결과라고 보는데요. 이런 미국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미국을 우습게 보다가 혼이 난 게 노무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꾸로 올라가면 DJ 정부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어떤 직통과 위상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이념적 측면에 치우친 외교 안보 정책을 그때그때마다 방향을 바꿔가지고 미국과 손을 함께 잡는 그러한 지혜와 그리고 배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현 정부는 시종 일관 오로지 김정은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김정은이에게 올인 한다고 그러잖아요. 올인.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이한테만 매달리다 보니까 G20 정상회의가 내주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어디에 서서 누구하고 악수하는지를 우리 국민이 몰라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저와 같은 자유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현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내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자유우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자유우파의 상징인 유튜버들이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고 있고, 저도 제 개인 유튜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제 차에 아예 싣고 다닙니다. 그 삼각대를 싣고 다니면서 중요한 뉴스가 튀어나오면 그냥 어디 들어가서 대충 이렇게 한 번씩 우리 국민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지혜를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데는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정치가 지배하는 게 국제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같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여당 야당 나눠지고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고 그러면 그러잖아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힘이 없는데,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같은 강대국에 휩싸였는데 우리의 갈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DJ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들어선 그런 민주당 정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임기의 절반에 와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미 동맹과의 상징적인 그러한 그 결의를 실체적인 외교정책 조치로 이제 방향을 풀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장래,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후손 세대들이 맞이하는 그런 외교 안보적인 불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눈에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미 동맹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 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채통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국제정치는요 낭만과 희망적 사유로 되어지는 그런 평화 공존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냉전 시대보다도 더 엄격하게, 엄하게, 혹독하게 실리가 지배하는 세계로 바뀌고 있어요. 그건 누구 때문이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지만 그러한 돌발적인 기질을, 자기의 그런 퍼스널리티를 10분 활용해가지고 미국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다 충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국제정치의 본질, 정글정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는 과거같이 잠깐 와 있었던 평화공존 시대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런 세계는 아닙니다.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미국의 편에 서는 것만이 희생같이 보이지만 그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짝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니 흔히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줄을 서고 있고 자유우파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과 자유우파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가치를 세계에서 지금 거의 나라 수로 따지면 지금 거의 200개 국가가 되는데요,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해서 성공한 나라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하고 한국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한국한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치시죠. 그래서 우리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한국을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험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되어 있고, 앞으로 100년 후에 대한민국도 미국에 줄을 서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바로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미국에 서야 할 마지막 골판입니다. 이 시기를 잊으면요 미국이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우리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미국 측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나한테 고마운 걸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걸 미국 정부와 미국 시민사회가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두 보수 정부가 섰는데, 그 보수 정부도 과거의 냉전 시대 때의 보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깨달았어요. 사실 지금과 같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의심받는 게 중국에 기울려고 하는 거. 중국에 기울려고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북한하고 완전히 짝짝꿍 하려고 하는 거. 이거가 미국 조야로부터 가장 의심을 받는 대목이에요.
그게 연장이 돼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화해 아시죠? 5G, 5G. 화해 문제에서 왜 미국이 나 너희들한테 정보를 주지 않겠다. 너희들하고 이제 정보 공유를 안 하겠다.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국이 하는 게 너무 정말 한심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는 이미 보수당 정부 때부터 느껴왔는데 이제 심한 거예요. 미국이 참을 수 있는 인내에서는 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국무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볼튼까지 나서가지고 화해 문제, 그리고 여기 서울에 있는 해리스 대사까지 나타나가지고 화해 문제에 관해서 미국 편에 줄을 쓰지 않으면 내가 한국과 정보 공유를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 공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김정은이 관련 사항이잖아요. 김정은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저도 국정원에서 정보만을 평생 다룬 사람인데 국정원이 아무리 수집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는 욕심 갖고 되지 않아요. 욕심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첨단 기술, 과학기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100년간은 못 따라가요. 이거를 동맹의 원리에서 정보기관 간의 협력을 받아서 그 정보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정보를 미국이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해 문제를 단순하게 기술 분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거는 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안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 문제를 미국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뭐냐? 살 거냐 죽을 거냐, 한국이 택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 한국이 이 민주당 정부에서부터 특별히 미국한테 의심을 받았지만 보수당 정부도 미국의 화끈한 신뢰는 못 받았어요. 그것이 심하게 된 것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나타났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 미국으로부터 가장 큰 의심을 받은 것이 뭐냐면 중국의 중국의 전승절 기념일 때 참석한 겁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다시 한미동맹을 원칙에 입각한 외교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듣기 전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자유우파들은 한미동맹에 서야 할 때라라고 하는 그런 집결된 의사가 집결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정부에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갖고 조언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